자, 법률행위 취소할 차례죠. 취소 301페이지입니다. 취소라고 하는 거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예, 법률효과를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걸 취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소급효가 있다라고 하는데 밑에 그 취소와 해제의 비교는 뒤에 가면 우리 법률행위 계약의 해제 있죠? 계약의 해제 그거 공부하면 자동적으로 알고 거기서 합니다. 여기서 지금 해봐야 암기도 안 되고 금방금방 잊어버리니까 특별히 거긴 더 볼 거 없습니다. 넘겨보십니다. 취소권이요. 자, 취소는 취소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행위가 소급해서 소멸한다. 다 줄치는 거 아니죠. 취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소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고 단독행위죠. 형성권입니다.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효과 발생한다. 우리 앞에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할 때 동철, 취해 할 때 그 취가 뭐였죠? 취소였죠. 예, 표의자가 일방적으로 표시하게 되면 상대방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그 법률효과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하고 나하고 거래를 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나한테 사기쳤다. 그렇죠? 사기칠 때 여러분이 봤을 때 얘가 웬만큼 하면 사기 당하겠습니까? 안 당하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노력을 해서 사기를 쳤겠어. 그래서 성공을 했는데 아이고 신의용이가 취소한답니다. 그럼 여러분이 동의해 주겠냐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진짜 땀 뻘뻘 흘리면서 사기쳤는데 취소할 테니까 동의해 주세요. 그럼 동의해 줄까요? 안 해주죠. 그러니까 취소권은 상대방 동의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법에 정해진 요건에 따라서 행사하면 그냥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취소권자는 누구냐? 취소권자는 한대승씨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거기 양쪽 가로 1번하고 2번을 묶으면 걔네들이 한자죠. 한자. 양쪽 가로 1번하고 2번 묶으면 걔네들이 한자죠. 예, 그래서 거기 140조로 다시 가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 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 한자. 걔가 한자네. 한자 걔네들. 그죠? 한자. 그 다음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 그래서 한자, 대리인, 승계인 밑줄 하나씩 치면 한대승씨죠. 걔네들이. 그죠? 한대승씨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밑에 이제 제한 능력자 그래요. 제한 능력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죠. 제한 능력자. 그러나 법정 대리인 동의받아서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거기 더 이상 줄칠 거 없습니다. 거기는 앞에서 다 본 거예요. 착오사기 강박도 착오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한 자 취소할 수 있고요. 대리인입니다. 이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과 임의 대리인으로 나눠지는데 동그라미 2번 볼게요. 법정 대리인에게는 아예 취소권이 부여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스스로 취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임의 대리인 줄쳐야 되죠. 임의 대리인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고 본인으로부터 취소에 대한 특별 수권이 있을 때만 취소할 수 있다. 야, 취소권도 네가 행사해라. 이렇게 했을 때만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승계인은 포괄 승계인, 특정 승계인이 있다라고 해서요. 자, 특정 승계인도 취소권 행사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 특정 승계인은 취소권만의 특정 승계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해서 취득한 권리 자체가 승계가 돼야만 취소할 수 있다. 아까 지상권 설정해 줬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지상권 설정돼 있는 토지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지상권 설정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지 취소권만 돈 주고 사서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렇죠? 쓸데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취소는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취소의 상대방 누구죠? 첫사람이라 그랬죠? 예, 그래서 취소의 상대방은 법조문보다는 바로 밑에 해설이에요. 동그라미 1번 줄칩니다. 계약 또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의 경우에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으면 그 직접 상대방에게 취소하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직접 상대방인데 2번을 보셔야 돼. 상대방이 취소의 대상이 된 행위에 의해서 취득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했다. 그래도 최초 첫사람이라고 얘기했죠. 현재 아까처럼 현재 줄넘기 하고 있는 B한테 취소하는 게 아닙니다. B 열심히 2단 뛰기 하고 있는데 갑이 가고 야, 너 나가. 그럼 B가 뭐라 그래요? 누구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누구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자, 그래도 됐고요. 밑에 이제 취소권의 행사 방법이에요. 취소권 행사 방법 형성권이라고 그랬죠.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분류식 행위입니다. 명시, 묵시, 구두, 소면 다 가능하다 그런 얘기겠죠. 예, 그래서 분류식 행위다.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는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일부 취소의 문제. 자, 제가 이
연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거 매매했는데 여러분이 필요한 건 요 꼭다리였어요. 그런데 매매계약 체결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걸 잊어버렸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만 살 필요 없죠. 그럼 어떻게 전부를 취소하는 게 원칙이겠죠. 하지만 원래 이거는 집에 좀 있고 요거 살라 그랬는데 이거 잊어버렸대요. 그럼 사는 사람은 잘 됐죠. 그럼 요거만 취소하고 요건 사야 되겠죠. 그 대신 대금 감액 많이 해야 되잖아요. 이거까지 샀으면 1,000원인데 요거 없다고 요거만 사면 얼마 정도 할까요? 무슨 500원, 300원이지. 그렇죠? 예. 아니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야 또 합의가 되는 거지. 처음부터 500원 그러면 더 받으려 그러지. 여러분이 300원 불러봐요. 그러면 그쪽에서 아이 그래도 반은 주셔야죠. 이렇게 얘기하지. 500원 부르면 아 이게 그 정도 됩니까? 한 200원 더 주셔야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항상 뭔가 이쪽에서 베팅을 할 때는 내가 양보할 수 있는 여지 조금 남겨놓고 베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다 가르쳐줘야 되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전부 취소해야 되지만 일부 취소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맨 밑에 있는 거 줄쳐놓으세요. 원칙적으로는 전부 취소해야 되겠지만 일부 무효의 법률을 확장해서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자, 넘겨보시겠습니다. 자, 취소권의 행사 방법은 분류식 행위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분류식 행위이기 때문에 소송상 이행 청구, 이행 거절의 의사 표시 가운데는 취소의 의사 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자, 이거 뭐냐면 아저씨 취소합니다. 돈 돌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 취소 맞죠? 근데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갖다 얼굴에다 확 던지면서 야, 돈 내놔. 그것도 취소하겠다는 의사가 들어가 있는 거죠. 거기서 또 점잖게 취소 먼저 하시고 돈을 달라고 하셔야죠. 그럼 뺏어다가 한 번 더 던지겠죠, 얼굴에다가. 네. 그래, 분류식 행위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에 법률행위 일부분에만 취소 사유가 있을 때 그 법률행위가 분할이 가능하거나 분할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가분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침에도 여기 옆에 교수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할 땐 알아듣는데 집에 가서 책을 보면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여기서 선생님이 설명하는 건 여러분이 이해하라고 설명을 하는 거고 책에 있는 용어는 시험에 나오는 용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설명을 잘 들어야 된다. 그래야 책을 봐도 이해가 간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책이 어려우니까 책을 잘 안 보려고 그래. 근데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책을 가지고 이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선생이 설명할 때 책 보고 집에 가서는 외우려고 들고 그러면 공부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아시겠죠? 예, 자, 다시요. 법률행위 일부분에만 취소 사유가 있을 때 그 취소 사유가 가분적이다가 뭐야? 분할이 가능하다 그런 뜻인 거야. 분할 가능, 가분. 또 가분적이다 그러니까 머리가 큰 거 아닙니까? 가분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분할이 가능하거나 목적물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나머지 부분이라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있다면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아까 제가 이거 갖고 얘기했죠? 그죠? 이거 두 개. 이게 필요했다. 근데 이게 없어졌다. 그러면 얼마에 베팅한다 그래서 300, 또 500 나오지 말고요. 자, 그 얘기 한 거예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머리 합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 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에듀윌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 자, 그다음에요. 거기 보니까 상대방 기망 행위를 원인으로 근저당 설정 계약의 취소의 의사 표시는 소비대차 계약을 포함한 전체에 대해서 취소의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자, 돈을 빌리고 저당권 설정해 주기로 했대요.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권 설정 계약 체결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갑이 을과 돈을 5천만 원 빌려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어요. 합의까지 했는데 이게 사기였다는 거야. 그러면 금전 소비대차 계약과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잖아요. 이게 주된 행위고 이게 종된 행위죠. 그러니까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취소가 됐다.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취소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원칙적으로는 일부에만 취소 사유가 있다. 그러면 전부 취소가 원칙이에요. 일부 무효의 법리가 그거잖아요. 일부 무효인 경우에 전부 무효를 원칙으로 하되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나머지 부분은 유효로 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은 전부 무효가 원칙이죠. 그러니까 취소도 전부 취소가 원칙인 거예요. 그래서 근저당 설정 계약을 체결했는데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취소가 됐다 그러면 이것도 같이 취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저당권만 남겨두면 뭐예요, 이거?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이 있어야 저당권이 유효거든요. 저당권 실행을 한다는 얘기는 뭐죠? 빌려준 돈 받겠다 그 얘기잖아요. 이 보세요, 이건 무효야. 받을 돈 없어. 근데 저당권은 살아있다. 이 저당권은 그냥 무조건 무효입니다. 경매 신청하면 재판부에서 물어보겠죠. 받을 돈이 얼마입니까? 받을 돈 없습니다. 그럼 가까이 오라 그러죠. 뭐 하려고 그러는지 아시죠? 가까이 오라 그런다고. 저당권 신청서 찢어질 때까지 때린다고. 그걸 아시겠죠? 머리 울퉁불퉁해집니다. 또 매매계약 체결 시 토지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라는 특약을 했다. 자, 요거는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렇게 매매계약이 이게 이제 A번지야. A번지 소유자가 갑이에요. 자, 7번지라 그럴게. 7번지 몇 평이냐면 200평이요.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이게 다 7번지예요. 매수인이 을이죠. 을인데 갑하고 을하고 특약으로 이렇게 정해놓은 거야. 요 부분 제외. 요 부분 한 3분의 1 정도 되나? 한 70평 제외. 이렇게 했어요. 70평 제외하겠다. 특약으로 정했다고요? 그럼 얘가 지금 사겠다는 게 몇 평이죠? 130평이죠. 그러니까 가격도 130평이지. 이 200평에서 70평 제외했으니까 1억 3천에 사기로 했다고. 130평만 따져서. 그럼 나중에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이거 분할하면 돼요. 이게 7번지면 이건 7의 1번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분할해서 이 부분만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면 되는데, 그래서 제외하기라는 특약을 딱 계약서에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도로가 일로 나네. 그럼 매수인 지금 화가 나죠? 이게 사기당한 것 같잖아요. 이런 쌍시온 나오겠죠? 그러면서 야, 계약 취소할래. 그러다가 머릿속으로 가만히 생각하니까 특약만 취소하면 어때? 특약만 취소하면. 그럼 굉장히 좋은 땅이 내 땅 되는 거잖아요. 특약만 취소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에서 특약만 취소하겠다 라고 소송이 제기가 됐는데 특약만 취소하지 못한다는 거야, 우리 판례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왜냐하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면 이 부분은 거래가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없었다. 없는 거래를 취소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취소하려면 전부 취소해야지 요것만 취소할 수 없다. 여기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를 원칙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이 깔려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거 130평 1억 3천 줬다 그랬죠? 근데 특약을 취소했다. 그럼 몇 평이 돼버려 이제? 200평이 된다. 그럼 금액도 바꿔야 될 거 아니냐고. 토지 면적 바꾸고 금액 바꾸면 다 바꿔야죠. 계약의 주요 내용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계약 전체를 취소하고 계약을 다시 체결해라. 매도인이 이제 안 팔겠죠? 일로 도로 나는데 뭐 하려고 팔겠어요? 자, 그래서 매매계약 체결 시 토지의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특약했다면 이는 매매계약 대상 토지를 특정해서 그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법률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특약만을 기망에 의한 법률 행위로서 취소할 수는 없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취소의 효과인데 취소된 법률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 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된다. 나머지는 무효의 법리가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 이야기는 무효의 법리가 여기 적용이 된다.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미 이행된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돌려주는데 선의의 경우에 현존이익, 악의의 경우 받은 이익의 이자 손해배상까지 다 해줘야 된다. 그런 말속이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제한 능력자는 항상 현존이익만 돌려준다고 했죠. 예, 그래서 현존이익, 우리 앞에서 현존이익, 학생, 물체, 잔치 이러고 공부했던 거 있죠. 학생, 물체, 잔치 이것만 돌려준다. 나머지 더 볼 거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른쪽 페이지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추인입니다. 추인은 취소권의 폭이라고 얘기를 했죠. 143페이지에 143조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140조에 규정한 자. 140조에 규정한 자가 누구예요? 취소권자.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추인은 뭐라 그랬죠? 취소권의 포기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리고요.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만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취소의 원인이 소멸해야 된다, 종료돼야 된다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만 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란 얘기는 미성년자가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성년자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제1항은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이나 후견인은 그 원인이 종료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2번으로 바로 가면 취소권자는 추인권자는 누구다? 취소권자다. 그래서 추인권자는 취소권자에 한정이 된다. 자, 전에 이제 이런 문제가 한번 나왔어요. 취소권자와 추인권자는 그 범위가 같다. 그러므로 금치산자, 지금으로 생각하면 피성년 후견인도 추인할 수 있다. 그 지문이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국가 자격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면 취소권자는 곧 추인권자이므로 피성년 후견인도, 거기는 금치산자라고 나왔거든. 피성년 후견인도 추인할 수 있다. 틀렸죠? 후단부가 틀린 거예요. 후단부가 틀린 거지. 추인권자는 곧 취소권자다. 취소권자가 곧 추인권자다. 이게 틀린 게 아니라고. 아시겠죠? 근데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추인권자는 곧 취소권자다 또는 취소권자는 곧 추인권자다. 이게 틀렸다라고 지문이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취소권자는 추인권자 맞죠? 다만 취소의 요건과 추인의 요건이 다를 뿐이야. 자, 여기서 제한능력자 이름이 갑이었다고. 갑. 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의 현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그럼 추인할 수 있는 이때 제한능력자는 누구예요?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되면 이름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취소권자는 추인권자고 추인권자는 취소권자고 같은 거죠. 다만 취소의 요건은 제한능력자인 상태에서도 취소할 수 있지만 추인의 요건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취소권자와 추인권자가 다르다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때 그 지문을 자, 취소권자는 곧 추인권자다.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도 추인할 수 있다. 그러면 뒷부분이 틀린 거잖아. 원인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하든가 동의받아서 하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피성년 후견인에 대한 성년 후견인 동의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동의권이 없으니까 결국은 피성년 후견인은 능력자가 되고 난 다음에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때 금치산자라고 해서 금치산자도 똑같았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게 후단부가 틀린 건지 앞에가 틀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마 공부하시면서 앞으로 이제 모의고사라든지 뭐 이런 데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 이런 거 한 번씩 접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혼란스러워 하시면 시험장 가서 틀립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리고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된다. 그래서 제한능력자는 뭐가 된 후에? 능력자로 된 후에. 그래서 밑에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 한 추인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는 성년자가 돼야 되고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은 종료 심판이 있은 후에만 단독으로 추인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긴 굵은 글씨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까지만 줄쳐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죠. 또 피한정 후견인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추인할 수는 있고 차고 사기 강박 상태는 벗어나기만 하면 할 수 있어요. 다만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할 때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이라도 할 수 있다. 앞에서 다 설명한 겁니다. 법조문 가지고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거고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 해야 되는 거죠. 또 취소의 상대방은 추인의 상대방은 뭐하고 똑같아? 취소의 상대방하고 똑같죠. 추인의 방식도 분류식 행위입니다. 구두, 서면, 명시, 묵시 다 가능하다.
아시겠죠? 거기는 이제 3번에 있는 내용을 첫 번째 줄 뒷부분에 추인은 분류식행이다, 구두, 서면, 명시, 묵시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좀 줄을 쳐놓으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게 좀 잘 나와요. 무효행위 추인이든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이든 추인은 명시적으로 해야 된다. 맞아서 틀렸어요. 틀렸죠? 명시, 묵시, 구두, 서면 다 가능하다. 그래야 맞는 거예요. 자, 추인의 효과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이 있으면 취소권의 포기가 됩니다. 그래서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고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밑에 취소한 법률행위에 대한 추인인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일단 취소가 된 이상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에 의해서 이미 취소돼서 무효인 것으로 간주된 당초의 의사표시를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는 없으나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 요건에 따라서 추인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거 읽고 우리말 아닌 것 같죠? 그렇잖아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저기 거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일단 유효죠. 유효였다가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뭐가 된 거야 이제? 무효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나눠보는 거야. 여기까지는 아직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죠. 요거는요. 무효인 법률행위잖아요. 법률관계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취소하기 전에는 추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추인해서 유효를 확정할 수 있죠. 취소가 되고 난 다음에는 무효인 행위잖아. 그러니까 이거 추인하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이 아니라 무효행위 추인을 해야지. 나눠보면 이렇게 나눠보면 취소하기 전에는 유효잖아요.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뭐냐고. 추인 아니냐고. 추인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취소하고 나면은 무슨 행위죠? 무효행위잖아. 이건 유효잖아. 유효. 이거는 무효죠. 그러니까 이거는 추인하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서 추인이 아니라 무슨 행위로서? 무효행위로서 추인해야지. 그렇죠? 그럼 무효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그때부터 유효가 되나요? 아닌가요? 그럼 뭐가 되죠? 새로운 법률행위 다시 한 것이 된다 그거죠? 그래. 이걸 또 무슨 처음 듣는 표정으로 뭐 새로워? 그치, 늘 새롭죠? 예, 조금 아까 한 거잖아요. 조금 아까. 그래서 거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일단 취소된 이상. 아, 그러니까 위에 칸이야 밑에 칸이야? 취소된 이상. 밑에 칸이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 이거? 아니죠? 예, 밑에 칸이죠. 밑에 칸. 위에 칸 밑에 칸 헷갈린 거죠? 예.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에 의하여 이미 취소돼서 무효인 것으로 간주된 당초의 의사표시를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는 없으나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 요건에 따라서 추인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했다. 그럼 더 이상 유효가 아니고 뭐다? 무효다. 그럼 추인하려면 뭘로 추인해라? 무효행위로 추인해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법정 추인이에요. 법정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보는데 이의를 보류한 경우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이게 뭐냐면 이의 보류가 없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의 보류가 없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자, 여기 얘가 가져왔어요. 가져와갖고 야, 지금 우리 가져와갖고 이거 하나 받으세요. 그랬더니 갑이 야, 안 받아. 내가 이거 받으면 법정 추인이잖아. 안 받아 임마. 그랬더니 제발 좀 받아주세요. 그리고 네, 그러고 하도 우니까 알았어. 두고 가. 하지만 이거 내가 추인하려고 받는 게 아니라 내일 니네 사무실 가서 다시 취소할 거야. 일단 두고 가. 그러고 받았다는 거야. 그게 이의 보류죠. 그럼 이거는 추인하겠다는 거야. 내일 가서 다시 취소하겠다는 거야. 취소하겠다는 거야. 귀찮으니까 두고 가라 그런 거 아닙니까? 이의 보류가 없이 그냥 무조건 받았다. 그럼 그건 법정 추인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기친 애가 와서 물건 좀 제발 받아달라고 통사정하니까 막 아랫집에서 쳐다보고 윗집에서 쳐다보고 건너편에서 막 문으로 쳐다보고 무슨 일이야 왜 저래 이러니까 동네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문 열고 야 주고 가. 내일 내가 가서 분명히 취소할 거야. 이거 추인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물건 받았다. 그러면 이건 법정 추인이 아니지만 창피하니까 문 열어놓고 주고 가. 그리고 문 닫았다. 닫고 아차 이의보류 해야지. 그리고 문 열었더니 얘 가구 없대는 거야. 뛰어내려버렸어 그냥 얼른 가려고. 그럼 그건 이의보류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그건 법정 추인이야.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의를 보류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뭐 거기는 2번하고요. 5번만 줄쳐 놓으시면 돼요. 2번하고 5번. 항상 거기서 답 찾으면 됩니다. 이행에 청구하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또는 일부 양도 있죠. 여기서 항상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법정 추인인데 자, 법정 추인의 요건, 취소의 원인이 소멸해야 돼. 이것도 추인이니까 취소의 원인 소멸해야 되죠. 그리고 양쪽 가로 2번에 법정 추인 사유가 발생했어야 되는데 법정 추인 사유는 2번.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상대방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 한한다. 즉 상대방으로부터 이행 청구를 받은 때는 법정 추인이 아니다죠. 그 다음에 5번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인데 취소권자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양도에는 취득한 권리의 용익적 권능을 설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취득한 이 권리를 제3자에게 하나 팔았다. 이것도 취소권자가 양도한 거지만 여기다가 전세권을 설정해줬다. 토지 같으면 지상권 설정해줬다.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러면 취소할 수 있는 권리 일부 양도한 거죠. 지상권 설정한 것도 일부 양도야. 그러면 쥐가 취소하면 이거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럼 쥐하고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지상권자 또 손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취소 못하게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의 보류가 없을 것 3번, 그거 양쪽 가로 3번 줄쳐놓고요. 4번에 법정 추인도 법률 규정에 의한 추인의 효력 발생입니다. 취소권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인식할 필요도 없고 추인의 의사가 있어야 될 필요도 없다. 이게 법률 규정으로 해요. 나중에 저는 모르고 그랬는데요 라고 해도 추인이란 얘기예요. 아 그게 추인이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냥 법정 추인이 된다. 아무 생각 없이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법정 추인의 효과. 법정 추인은 법률 규정에 의한 취소권의 포기죠. 그래서 법률에게는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고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 법정 추인도 이제 무효 취소 쪽에서 여러분 시험에 또 나올 때가 됐어요. 한 5, 6년 됐거든요. 이게 13회 때 나오고 18회 때 나왔어요. 그럼 13회, 18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5회마다 한 번씩 나오죠? 근데 18회 나왔으면 그럼 23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안 나왔어요. 대체적으로 여러분 시험에 그래서 나올 타이밍이 됐어요. 이게 작년에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어요. 네. 왜냐하면 매년 내는 거 낸다. 그게 이제 기사나 기능사 시험 같은 경우는 매년 내는 걸 내지만 국가 전문 자격 시험은 그동안 냈던 걸 내도 말을 바꿔서 내지 똑같이 안 내요. 그리고 낼 게 많아. 여기서 한 문제 내는데 지금까지도 낼 게 엄청 많은데 작년에 냈던 거 또 내지 않거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순환이 돼가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내요. 그렇잖아. 여러분이 출제 교수 들어갔는데 작년 교수가 낸 거 오늘 금년에 여러분이 또 내겠습니까? 안 내죠. 그럼 여러분이 작년에 교수였다고 출제 교수였다고. 그럼 작년에 내가 낸 거 또 내? 그럼 뭐라 그러냐면 에이 더럽게 하기 싫은가 보다. 그럴 거 아니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럼 밑에 있는 법정 추인 한번 볼게요. 갑은 자신의 X 부동산을 2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했대요. 아직까지는 취소권자가 누군지 모르죠. 거기 문장 가지고는 갑은 자신의 X 부동산을 2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했다. 이것만 가지고는 아직 취소권자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계약이 을의 기망행위에 이루어진 것을 알았대죠. 그럼 취소권자가 누구요? 갑이지. 사기친 놈이 취소도 하고 그러면 그 나라 너무 멋있어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갑이 이제 취소권자야. 알면서도 다음 사유에 대해서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있다. 근데 어떤 행위 했다 그런 거죠? 갑이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란 얘기는
법정 추인이 아닌 경우 찾아라 그 얘기죠. 그럼 법정 추인이 아닌 경우는 이행 청구를 받았다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거의 이제 이쪽인 거예요. 이행 청구를 받았다. 그래서 갑이 을로부터 뭐 했대요? 이행 청구를 한 경우에만 법정 추인이죠. 답 서 있네. 답 서 있어. 나요. 그리고 손까지 들고 벌떡 서 있죠. 예. 갑이 을로부터 담보 제공. 담보 제공은 이쪽이잖아. 요거 한 경우 받은 경우 다 법정 추인이죠. 여기 이렇게 묶었잖아. 자, 그다음에 갑이 을로부터 중도금 1억 그걸 수령했다. 그래요.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이잖아 지금. 한 경우 받은 경우 다 법정 추인이죠. 또 갑이 매매대금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했다. 이 갑이 매매대금 채권 양도 이거 아니냐고. 갑이 양도했죠. 양도했으니까 이거는 법정 추인이잖아요. 또 갑이 을로부터 을에게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해줬다. 이행해줬다잖아. 이행해줬다. 아시겠죠? 이행.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 매매대금을 줬다. 이행이라는 게 그거야. 매매대금 중 일부를 줬다. 매매대금 중 일부를 줬다. 다른 말로 중도금 줬다. 중도금이 매매대금 중 일부잖아요. 이거 다 법정 추인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 법정 추인이에요. 저당권 설정해줬다. 법정 추인이죠. 이거 다 한 경우 받은 경우 다 법정 추인이 된다. 자, 문제는 이런 타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취소권의 단기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그렇죠? 추, 3, 한, 10 써놔야 되겠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이거. 아시겠죠? 예, 요거고요. 자, 그래서 취소, 거기 동그라미 3번으로 갑니다.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의 원인이 종료돼서 취소권 행사에 대한 장애가 없어짐에 따라서 취소권자가 취소의 대상인 법률 행위를 추인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게 된 상태가 된 때를 의미한다. 그러면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됐으면 그날로부터 아직 취소권 소멸하지 않았잖아요. 취소권도 행사할 수 있고 성년자가 됐으니까 추인도 할 수 있게 된 날이 뭐야? 성년자가 된 날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착오에 의해서 의사표시한 자는 착오 상태에서 벗어난 날 추인도 할 수 있게 됐죠. 그때부터 3년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최장 몇 년이요? 10년. 그러니까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추 3, 한 10. 여기는 주의해야 될 게 추 3, 한 10이 취 3, 한 10으로 바뀌는 거. 여기에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을 취소할 수 있는 날, 추인을 취소로 바꿔놓는다고. 아시겠죠? 거기 추인 동그라미 잘 넣어놓고 이것도 잘 나와요. 근데 시험장에서 이게 눈이 안 보여. 여러분은 3년, 10년 보면 맞았다고 광분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조심하세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146조의 취지요. 자, 146조의 취지. 취소권의 행사 기간을 단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유는 뭐예요? 법률 관계를 빨리 안정시키자 그런 얘기잖아요. 일단은 유효는 유효인데 유동적 유효 아닙니까? 그럼 취소해서 무효로 확정하던가 추인해서 유효로 확정하던가 빨리 결정해라 그런 얘기예요. 불확정적이고 미확정적인 상태를 계속 유지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2번에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다. 그리고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규정 강행 규정이죠. 그리고 제척기간이 도과했는지 즉 강행 규정이 위반됐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고, 그렇죠? 그래서 거기 2번 좀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2번 다 줄쳐놓으세요. 자, 그다음에 밑에 이제 문제 한번 보시죠. 문제 옳지 않은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처음부터 무효입니까?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다죠.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뭐야?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해야 안 틀립니다. 입증 책임도 다 그래야 저 개념이 정립이 되는 거야. 답 서 있죠 지금? 서 있잖아. 벌떡하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이 확정되면 취소는 그한테 해야 되죠. 얘 첫사람이네, 그죠? 또 제한 능력자가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 취소한 경우에 그는 법률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만 상환하면 되죠. 제한 능력자.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인 등기로 전용하기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고 이로써 가등기가 소급해서 유효로 되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무효인 법률 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법률 효과 침해에 따른 손해는 없으므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우리 이거 통정허위 표시에서 공부한 거죠. 이제 문제가 이렇게 다 엮여서 나와요. 아래 앞뒤가. 그죠? 근데 여기 이제 1번 보고서 확신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은데 2, 3, 4, 5번 보는 순간 멘붕이 오는 거지. 왜? 아는 지문이 하나도 없잖아.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렵지 않았어요. 어렵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어렵다고 하니까 제가 안 어려웠다라고 하면 저런 싸가지 없는 그럴까 봐 그냥 대체적으로 어려웠습니다라고 하는 거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배운 데서만 답 찾아요. 배운 데서만. 출제 교수들이 어렵게 만들려고 막 이렇게 엮어둔 문제에서 자꾸만 답 찾으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배운 것만 밑줄 친 거에서만 그냥 무조건 답 찾으면 돼요. 아시겠죠? 네. 없으면요. 없을 리가 없어. 최소한 70% 이상은 나와요. 80%까지. 아시겠죠? 자, 넘겨보시면 이제 조건 기한이죠. 조건과 기한 요거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